이제 다음 마지막 파트인데 고등학교별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육과정이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면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내년 교육과정은 지금 학교들에서 아주 열심히 지금 교육과정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국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내년의 교육과정을 현재는 지금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상태로 저희가 학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는 면. 입시 관련해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딴 얘기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공부하고 정보도 찾고 하지만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입시에 있는. 아무튼 그 지금의 교육과정은 바뀌는 건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기존의 어떤 관심 있는 학교들이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를 약간 참고 정도로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저희가 그 교육과정을 그래서 학교별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주인데 이게 딱 나와 있으면 그걸로 설명하면 좋은데 저도 역시 그 자료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기존의 교육과정의 특징을 가지고 내년도 것을 약간 설명드리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고등학교부터 가볍게 보면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특목 자사고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일반계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이제 특성화고와 이제 마이스터고가 함께 있고요. 영재학교는 약간 이제 법이 좀 다르게 운영되는 학교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V표를 친 학교는 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좀 일찍 뽑는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표시가 없는 학교는 후기로 뽑는 학교, 그래서 전기와 후기로 학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 이제 지원을 해서 붙으면 무조건 그 학교를 가야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특성화고가 지금 전기잖아요. 전기에 관심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딱 붙었어요. 근데 마음 바뀌어서 나 그냥 후기 갈래.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전기 안에서 과고를 지원할 수,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외가 여기 마이스터 고등학교 마이스터가 여기 이제 마이스터는 특성화고랑 성격이 비슷하지만 학교 분류에서는 특목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떨어지면 전기 안에서 특성화고를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학교별로도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뽑는 시기에 따라 전기 후기로 또 분류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목표하는 게 뭐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느냐? 약간 취업에 좀 더 중점을 두느냐? 이렇게 해서 대학을 분류한다면 마이스터고와 여기서의 특성화고는 물론 대학을 진학하기도 하지만 주된 목표를 취업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의 목표를 진학에 두고 있다. 이렇게도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은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안 되네요. 자, 이제 교과가 보통 이게 이제 작년과 바뀌는 이게 편제가 바뀝니다.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나뉘고요. 이 전문 교과는 특성화고랑 마이스터고에서 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보통 교과를 배우는데 보통 교과에 다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 안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통 과목은 대부분 모든 학교들이 1학년 때 배웁니다. 이걸 배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 배운 것을 살짝 심화하게 일반 선택, 그러니까 조금 더 연계해서 그 다음에 이 일반 선택을 좀 더 또 심화하게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은 약간 교과 간의 어떤 융합을 해놓은 어떤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선택 과목을 대부분 2, 3학년 때 배우고 학생들은 2, 3학년 때 이 교과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국교학점제의 어떤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여기 지금 PPT가 이걸 한 장에 다 널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아마 교재에 잘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교과의 구성인데요. 지금 여기 위에가 지금 좀 잘렸는데 이게 이제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공통 교과, 그다음 진로 선택, 그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어에서 공통 국어를 1학년 때 배우고 그다음에 이걸 배워야 연계돼서 이제
뭐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이제 이 내용들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그 다음 내용들 주제탐구 독서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선택. 그래서 보통은 뭐 1학년 때 공통,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을 이제 2학년부터 이렇게 보통 배치를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은 학교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배치하냐는 학교마다 조금의 특징적으로 그 교육과정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바로 수능 선택 과목, 그러니까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인데 그리고 참고로 저기 수학에 뭐 공통수학, 기초수학 이건 뭐지? 기초수학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약간 쉽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학교에서 공통을 선택할 거냐 기초를 선택할 거냐 이걸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공통을 선택해서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선택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을 이렇게 보는데 보면은 2학년 때 배우는 과목 나오네요. 2학년 때 주로 배우는 과목들이 이제 수능 보고 여기서 통합사회 아까 얘기한 통합과학 이 내용은 이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으로 수능을 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달라진 점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안 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성적표를 말씀을 아까 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그 성적표로 나갈 때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서 거의 모든 과목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함께 다 이제 성적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등급도 나가고 그 다음에 성취율도 나가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것들이 나가는지 이제 자료집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상대평가가 나가지 않는 영역이 사회랑 과학의 융합선택은 절대평가로만 나갑니다. 그리고 체육, 예체능, 교양 과목은 그런 과목은 이제 학생들이 좀 선택하는 인원수나 이런 걸 고려해서 절대평가로만 이제 평가가 나간다는 거 참고로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교육과정을 배운다. 고등학교 가서 그거를 이제 알아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날 쯤에 이제 2학년 거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좀 하고 싶은 게 확실한 친구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될 거고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이제 좀 고민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를 그때 가서 이제 정해서 조금 전공들을 찾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전공자의 선택들을 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제도로 대학을 가더라도 이제 선택하는 과목들을 어떻게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시간을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교육과정을 하는데 이제 참고로 최소 이 수학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점 이제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 특목 자사고는 약간 그 교육과정의 단위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 좀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히 남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체육을 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빼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러프 약간의 이제 변화 정도만 있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육과정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좀 있고요. 참고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교과에서 좀 많이 줄이면서 그 전공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가 훨씬 늘어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빨리 고등학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고는 우리가 가는 거의 대부분의 아까 우리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지역사회랑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도 하고 가끔 모든 학교에 있진 않지만 몇몇 고등학교에는 위탁 과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을 좀 배워서 취업으로 안내하는 그런 반을 운영하는 일반고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가장 충실하게 운영하는 그러니까 가장 충실하고 균형감 있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는 게 일반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가 정해진 친구도 성적도 상중하로 다양한 친구들이 진학하는 게 일반고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고 안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점학교가 있고 거점학교가 있는데 이거 설명을 조금 먼저 말로 드리면 중점학교는 이제 몇 가지 과학과 예술체육이 있는데 내가 그 학교를 아예 입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점학교는 입학하고 조금 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걸 같이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 여기에 우리 경기고 있잖아요. 경기고등학교가 과학 중점학급입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때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나는 경기 과학 중점 학급을 가고 싶다. 그러면 원서 쓸 때 그 앞에 쓰는 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안 되는데요.
과학중점학급을 쓰고 싶다고 하면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거기에 배정이 되면 경기고등학교에 예를 들어 12반이 있다. 그러면 2반만, 2반 내지는 3반 정도만 과학중점학급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3년 동안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게 지금 안 되는데요. 과학, 수학의 교육 과정을 좀 더 많이 배우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좋은 점들이 있겠죠. 뭐 장단점이 다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고 대신에 이제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나는 수학, 과학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고등학교 앞이가 달라. 그래서 나 그냥 일반고로 갈래. 하면 그 경기고 안에서 그래서 일반고로 전학식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전학을 가야 되거나 하고 그 학교 안에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중점학급은 그냥 추첨제지만 예술, 체육 중점학급은 그 학교 그 학생의 내신이나 승기부를 통해서 약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경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따가도 간단하게 한번 볼 거지만 여기 맨 앞부분에 과학 중점을 쓰고 하는 친구들은 저기 쓸 수 있고요.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냥 빈칸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거점학교는 뭐냐면 요거 이제 보시면 경기고가 거점학교이기도 하더라고요. 제2외국어 거점학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영동고등학교를 다니고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제2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고 싶은 과가 영동고등학교에는 없는데 경기고에서 제2외국어 거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평소에 그냥 영동고 학생입니다. 근데 거점학교의 개념은 이제 3월달에 이렇게 공문이 나갑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 이런 제2외국어 거점 과정이 있는데 원하는 친구들은 이 학교에 와서 이걸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일정 면접 선발 절차를 거쳐서 합격이 되면 영동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방과 후나 토요일 같은데 학교마다 약간 시간은 다릅니다. 정해서 그때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제2외국어를 좀 더 심화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점은 아예 그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고 거점은 내가 이제 원래 다니는 학교가 있고 하지만 그 학교 다른 학교의 어떤 교육 과정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경기고 학생들도 그 거점 학교의 프로그램을 당연히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오디세이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막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100명 정도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 끝나고 이 오디세이 학교에 들어가면 이런 교육 과정으로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프로젝트형 수업이고 소수의 학생들이 아주 심도 있게 수업을 받습니다. 거의 수업 자체가 토론, 토의 형식이겠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5군데의 영역 장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 1년 동안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걸 끝내고 보팅학교 일반고 자기 이제 원적교가 있거든요. 원학교가 그러면 끝나고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오디세이로 했다고 치고 2학년으로 자기가 이제 입학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고1부터 다시 할 거면 고1로 가서 이제 1년 후배들과 또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을 보내봤는데 굉장히 오디세이 학교를 잘 활용해서 너무 성공적으로 지금 사회생활 하는 친구도 있고 좀 힘들어했던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들까요? 힘들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굉장히 수업을 하다가 아무튼 일반고로 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입시를 치러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점을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또 잘 활용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봐서 우리 아이의 특성과 잘 맞춰서 또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일반고 교육과정인데 이게 지금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님들 보시려면 자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이걸 한 화면에 담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거의 비슷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선택 과목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안 보이지만 무슨 과목 안에서 이제 내가 10과목 안에서 5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고 안에서도. 그게 교육과정이 그 학교에서 이제 드러나는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 과목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묶어놓는 틀이라든지 이런 게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아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으면 이게 나중에 되게 이게 돌려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서 2학년 때부터 이제 어떤 과목을 들을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에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중점학급 아까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과학에 대한 수업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 그게 또 생기게 그대로 입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일반고가 수학과학의 이수 정도가 30%라면 과중반은 40, 50%, 그냥 과고는 이제 60% 정도가 됩니다. 이제 이게 일반고 지원하는 원서인데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석사 100분위를 내지 않습니다. 단, 2.
40% 이하, 그러니까 2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2가 없다면 거의 동일한 점수로 그냥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가 있으면 거기서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계 합격선이 나오는데 떨어지는 친구들은 뭐 많지는 않거나 거의 없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원서를 쓰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저학급을 쓰는 친구들은 저기 맨 앞에다가 쓰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고의 선발은 크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서울시 전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1지망, 2지망 두 군데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내가 속한 지역구 안에서만 학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임의 배정입니다.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4군데 학교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 2개에서 최대 4개까지 학교를 쓸 수 있는데, 내가 쓰지 않은 학교로 배정이 됐다면 그거는 이제 3단계로 배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 경기 고등학교에 있고요. 서초 강남에 있는 학교들, 그래서 여고, 남고, 남녀공학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이건 그래도 한번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건데, 제가 나는 여기 강남 서초 말고 난 무학여고를 꼭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무학여고를 갈 거야, 이렇게 한 학생이, 무학여고는 어느 구에 속해 있죠? 성동구잖아요. 우리 지역구가 아닌데 못 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1단계. 그럼 예를 들어 나는 무학여고 아니면 진선여고를 가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면 1단계 1지망에 무학여고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2지망에는 그냥 진선여고. 그러면 2단계는 근데 2단계에서는 무학여고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역구 안에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1지망은 진선여고, 그러면 이제 2지망은 요 중에서 난 여고를 가겠다라는 생각이면 이 안에서 고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나는 그냥 집에서 가까운 남녀공학이 가는 게 나는 제일 좋아, 이렇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서초고 아니면 양재고,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가면 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서초고, 양재고, 서초고, 양재고 이렇게 쓰면은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 식으로 원서 쓸 때 활용하시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국제고나 외고 자사 특목고를 쓰는 친구들은 여기 1단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1지망, 2지망만 쓸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로 넘어와서요. 특목고는 과고, 외고, 국제고, 예체고, 물론 여기 이제 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가 있지만 이제 특성화랑 좀 더 연관이 내용적으로는 있어서 그쪽으로 묶었고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입시를 어떻게 치르는지, 입시 방법 이런 거는 요즘 강의도 너무 많고 이래서 그거는 설명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선발 과정이 있다는 다들 아시죠?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뽑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참고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로 분야가 어느 정도 조금 있고 그 분야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에 관심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좀 욕심도 있고 적극적이고 이런 친구들이 갔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과거는 확실하게 과학 관련 수업이 많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이제 교육과정은 이게 기존 걸 하는 거거든요. 바뀐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같은 경우도 외국어 수업 확실하게 맞습니다. 국제고는 국제 관련된 교과들이 확실하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바뀌는 점입니다. 내년부터는 외고와 국제고가 통합교육과정을 지금 운영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고에서는 주로 외국어 수업 자체가 많았는데 국제고에서 배우는 그런 국제 관련 수업들이 조금 많이 들어올 가능성,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과정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외고 선생님과 통화를 한번 했는데 지금 그 교육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체고는 당연히 예체 과목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어떤 교육과정의 큰 특징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사고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형 자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구 자사고가 있습니다. 선발 과정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자사고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한 거는 여학생들이 입학 가능한 학교를 표시한 거고요. 전국구 자사고는 서울 안에는 오늘 이제 저희 사례 발표 있지만 하나고가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자사고는 주로 이제 추천과 면접 스타일로 하고 전국구 자사고는 성적 내신을 봅니다. 생기부를 아주 이제 꽤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면접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마찬가지로 학습 분위기도 중시하고 좀 욕심이 좀 있는 친구들이 갔을 때 좀 더 적응력이라든지 이게 좋지 않나 이런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자사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 생활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적은 상위 친구들이 보통은 많이 갑니다.
서울형 자사고는 일반고와 크게 실은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 다양한 교과를 조금 더 배치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전국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이 확실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과를 좀 더 이렇게 학생 중심으로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짜는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점들 어떤 교과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교육과정에 있는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이제 제가 그 특성화고를 할 건데 이제 여기도 오늘 사례 발표 이제 해주실 거기 때문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전문인 양성입니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서울에 이제 4군데가 있는데 그다음 전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 오히려 마이스터고도 전문화된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 기술인 양성이기 때문에 졸업한 다음에 보통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좋은 것으로 진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례 발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별 어떤 교육을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많이 보내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시간상 이거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면은 확실하게 그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걸 교육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스터와 특성화의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마이스터는 좀 더 기반 산업 위주의 어떤 과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특성화는 좀 더 그냥 일반 대중적인 다양한 과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성화는 특성화 전형이라고 대학 진학에 이제 물론 그 뽑는 인원수가 매우 적지만 그 대학 진학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아예 전형이 있다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가 있고 마찬가지로 취업의 뜻이 있는 학생 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성화 전형으로 대학 진학도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보면 딱 전문 교과의 그 수업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과가 뭔지 교육과정만 봐도 저희가 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우는 내용을만 봐도 이 학교가 무슨 학교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전문화된 분야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급하지만 고등학교의 그 교육과정의 특징별로 그냥 설명을 좀 드렸는데 급했죠 좀. 근데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학부모님들 중3 학부모님들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중학교를 돌아보면 또 중1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슬기로운 중학교 생활을 원하는 고등학교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교재에 벌써 다 나와 있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관리는요. 이거는 근데 아이들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실은 뭐 대학 진학보다는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학을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국영수의 튼튼한 기초는 너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서. 아까 그 바뀌는 교육과정에서 서논술력 평가가 확대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 독서력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독서는 우리가 진학을 떠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이들이 워낙 지금 인터넷이나 영상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특히나 장문을 읽는 거에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글을 읽는 연습 습관을 중학교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것도 제일 어려운 거죠. 저희도 지금 다 어려워하는 면도 있잖아요. 평생의 과제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이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기도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게 좀 약한지 진로 요즘 이론 중에서 fit theorist, develop theorist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누구나 내가 나를 잘 알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냥 특성상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일을 하면 그냥 뭐 아주 싫지만 않으면 그 일 안에서 그냥 내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모두가 발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고 그냥 뭔가를 하면 그 안에서 나를 그냥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후자의 경우는 약간은 나를 잘 아는 엄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해서 약간은 이렇게 제시하거나 약간은 알려주는 이런 것도 저는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도 주변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대인관계도 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생에 우리 모두 너무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 욕심도 많은 친구였는데 이 사춘기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도 이게 굉장히 이 시기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강남구청역까지 가는 길이 몇 개가 될까요? 강남구청역까지 가는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저는 무한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웃기지만 뭐 춘천 찍고 갈 수도 있고요. 뭐 부산도 갔다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죠. 가장 빠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내가 편한 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길이 있고 가장 느린 길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가장 좋은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진로도 마찬가지, 진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그 아이의 성향, 그 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사람은 가장 빠른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 나는 좀 여유 있게 주변 풍경이 좋은 곳을 이렇게 좀 돌더라도 보면서 가고 싶어.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는 좀 돌아서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죠. 그러니까 진학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고나 뭐 자사고 특목고를 가는데 자사고 특목고가 이제 가면 일단 사례도 있지만 내신 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내신이 안 나와도 만족도가 높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반고를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일반고를 갈 경우나 뭐 어디나 거리도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학교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이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한 실은 집에서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가 하는 뭐 화장실, 급식 이런 것도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교를 나에게 맞는 학교죠. 좋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교를 선택을 다들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